네, 매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매분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 뭐 5주 연속 오르고 뭔가 네. 이렇게 하지만 흐름에 좀 변화가 있다고요. 다우나 러셀 2000이 오르고 또 성장주 수익률은 다소 좀 더딘 상황.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흐름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2%대 상승을 했고 러셀은 거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S&P 500 나스닥이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 수익률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러셀 2000을 보고 있으면 중소형주니까 경기 민감한 지수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지금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오는 GDP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1.2%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4분기가 이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4분기가.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분기 대비해서 연간 환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3분기가 높았잖아요. 3분기 5.2%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 계산해 보면은 한 2.7%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경기 좋은 거죠. 2%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가 좀 쫓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경기 민감뿐만 아니라 금리 민감한 게 중소형주입니다. 예. 워낙 뭐 부채 비율이 더 높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금리가 좀 떨어져 주면은 그래도 어떤 금융 환경 자체가 그나마 나아지니까 지금 보시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5%를 찍고 난 이후에 빠르게 하락을 해서 지금 이제 4.2%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아무튼 저 정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변화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지금 중소형주 상승세가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 네, 저희는 쫓아가는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주도주로 올라서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키 맞추기 성격이 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예. 보시면은 0.7에서 1.7, 2.4, 3.0 계속 올라가던 추세였죠. 그러다가 이제 4, 4분기에 꺾입니다. 2.7%. 그리고 지금 이게 전망치들인데 다 보시면 이제 떨어지는 숫자죠. 자, 이렇게 이제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예측하는 가운데서 중소형주를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이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투자를 늘리시는 게 괜찮은데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좀 어느 정도 둔화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항상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이제 러셀 2000이라고 해서 IWM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중소형주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지금 보시면 PER이 27배, 24배니까 좀 높은 편이죠. 예. 네. 그리고 이익 증가율은 84%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ROE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비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한 1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금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3%대 초반까지 떨어져 준다면 내년 연말까지 앞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돼 준다면 상승 여력은 16%포인트가 더 늘어나서 예. 28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아무래도 나스닥 쪽이 매력도가 더 높지 않나, 나스닥 100 쪽이 더 매력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중소형주 투자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은데요. 아무튼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자, 미국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미국 증시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그래도 여전히 채권보다는 주식이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 비중을 70% 가져가고 채권 비중을 3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예. 또한 금리가 앞으로 천천히 떨어질 거니까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아예 없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 미국 증시의 매력도는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S&P 500의 3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발표가 됐어요. 근데 숫자가 나온 걸 보고 있으면은 매출이 2.4% 증가를 했고 이익이 4.8%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숫자는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향후 12개월을 놓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PER이 나옵니다. 18.7배 정도인데요. 미래 포워드 12개월 미래 예측 PER인데요. 이게 과거 5년 평균 숫자인
18.8배보다 살짝 낮은 정도고요. 그다음에 10년 평균 17.6배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립 정도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뭐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이면 과거에 이게 23배까지도 갔었거든요.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이런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하는 S&P 500 주식 선호도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녹색 선 근처에 내려오면은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빨간색 선까지 가면은 이제 매도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보시면은 향후 11개월 동안에 81%의 확률로 한 21%의 수익률을 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좀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주식에 대해서 뭐 계속 그래도 좋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경기가 갑자기 경착륙을 하거나 뭐 갑자기 출렁출렁하는 게 아니고 좀 안정화된다면은 내년 미국 증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열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계속 그 예대율 지수를 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숫자를 보니까 대출이 좀 빠르게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연간 환산으로 10.1%가 나왔고요. 총 여신 증가율이 6.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이 예대율 숫자가 70.66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0.4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만큼 예금 대비해서 대출 증가율이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이 PMI 지표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숫자는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제 시카고 PMI 지표 파란색 선 보십시오.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모멘텀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고 심지어는 노 랜딩이라고 얘기해서 정말 갑자기 치솟았나요? 그만큼 지금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소비 발표 나오는 내용 보시면은 산타 랠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가 미국은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떤 모멘텀으로 보면은 이런 숫자를 볼 수가 있어요. 과거 S&P 500의 모멘텀을 보시면은 11월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11월 한 달의 상승률이 자그마치 8.9%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보통 12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과거 평균은 한 1년 동안에 8.8% 수익률이 나오는데 만약에 8.9% 이상 상승한 그때 대비해서의 12개월은 수익률 자그마치 14.5%가 평균적으로 나왔어요. 오히려 더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모멘텀이 세면 모멘텀이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 아래라면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과 신흥국 지수의 상승 여력을 보더라도 여전히 어느 정도 매력이 충분히 상존한다. 특히 만약에 달러가 초강세가 아니고 이제 약보합세로 간다고 하면 한국의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베트남 비엔 지수라든지 대만 각권 지수라든지 중국 지수들도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중소형주보다 오히려 이 성장주 쪽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ETF들을 다 돌려봅니다. 근데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ETF들을 좀 뽑아봤어요. 올려드리면은 이런 뭐 불츠, 빵고 같은 이런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SMH, 반도체, DRIB, 전기차 관련된 쪽, XSW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ITB라고 해서 주택건설, TAN 태양광, 크루즈, 여행, 리저, 그리고 그러니까 로봇이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가 올라옵니다. 보시면 여전히 이 성장주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S&P 500의 실적 발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그 컨퍼런스 콜에서 500개 기업 중에서 AI를 언급한 기업이 140개, 150개가 넘습니다. 3분의 1이. 계속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AI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비중은 높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뭐 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